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밀실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접대받은 음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오영훈 도지사가 방문해 점심 식사를 하며 논란이 된 백통신원 리조트 밀실 접대 의혹. 오 지사는 당시 수행비서 등 공무원 10명과 함께 비공개 일정으로 리조트를 찾아 콘도 객실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자 오영훈 지사는 사업자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찾아가겠다고 했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아니었다며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제가 고향이 이제 그쪽 인근이라 남원 인근이라 차를 타고 가면서 자주 봤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어떤 곳일까?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직무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오 지사 일행이 40만 9천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동행했던 공무원들도 리조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 MBC가 입수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도 도청 공무원이 공식적 업무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진술했고 백통신원 사장도 리조트 점검을 위한 시찰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제공받은 음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8조 2항을 위반한 것인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혐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이고요. 하지만 오 지사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해온 만큼 제주도의 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영훈 지사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하면서 오 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이제 제주도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네, 이렇게 경찰이 오영훈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면서 공은 제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도지사가 본인에게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제주도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영훈 지사와 공무원, 중국인 리조트 대표 등 10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대상자라고 제주도에 통보한 것은 지난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소속 기관장이 자체 조사를 한 뒤 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법원에 통보해 재판을 합니다. 자체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속 기관장인 오영훈 지사 본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여서 제주도 소통 청렴 담당관이 법원에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통보하면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과태료 재판을 맡고 불복하면 항고심까지 하는데 재판에서 과태료가 확정되면 절차상 오영훈 지사가 본인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제주도 소통청렴 담당관실은 경찰에 어떤 법률을 적용했고 음식의 금액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질의했고 사실 확인을 한 뒤 부족하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목적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없이 식사 대접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지사는 특혜나 대가는 없었다면서도 방문 목적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특혜를 제공받았다라든가 이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았다라든가 이런 게 성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갔냐,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의혹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오영훈 지사가 중국계 리조트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망신살이 뻗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도자로서 품격에 대해 깊이 고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망 현봉추님이 끌려가기 얼마 전 이웃마을의 경찰관이 죽은 사건에 김봉추라는 사람이 연루되었는데 현봉추님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는 걸 아예 못 들으세요. 귀를 너무 많이 뺨도 맞고 많이 맞아서 귀가 전혀 거의 잘 안 들리고 앞에서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시고,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 전체가 결핵 후유증으로 하얗게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나중에 알았어요. 수영인 명부에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20살 때 그때 잡혀갔는데 얼굴 사진이 코뼈가 부러진 사진을 수영 번호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록이 말실돼서 지금 찾을 수는 없었지만 59년 초에 춘천 형무소에서 만기 출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이상 형무소 생활을 하셨고, 지금 저희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약 60년 세월 동안 이런 사실들을 우리 가족들이 이제 이게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가슴 속에만 안고 살았었고요. 그리고 저희 자라면서 어릴 때 저희 집 앞에서도 형사가 상주하면서 이렇게 동태를 감시당하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었습니다. 7일 있으면 결혼할 때였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잡혀간 다음에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수소문 끝에 찾아간 데가 주정공장, 거기에 그 자리에 가서 얼굴을 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할 방법을 찾다가 못 찾아서 배 타고 나갔다는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식을 몰라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구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이제 가슴 속에 담고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일들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재심 다시 재판해 주시면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아버지 이름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 친척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서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편의시설이 부족한 섬마을은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데요. 경남 거제 이수도라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1박 3식이란 여행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은 물론 주민의 수도 늘었다고 합니다. 경남에서 김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제도에서 배로 10분이면 닿는 이수도. 관광객들이 3355 민박집 식당으로 향합니다. 자연산 제철 회와 각종 해물, 나물에다 샐러드, 백합탕까지 15가지 요리가 한 상 가득 채워집니다.
관광객들은 차례차례 나오는 음식에 감탄하며 먹는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음식을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제철 음식을 삼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가격도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과 저녁, 다음날 아침 식사에 숙박까지 10만 원에 제공하는 1박 3식은 2015년 시작돼 이젠 이수도 특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서도 밥을 하는데 밖에 가면 식구들하면 더 일이 많은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거 밖에 나서 밥 다 해주는 집에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1박 3식을 생각이 됐습니다. 모두 50여 가구가 민박 영업을 하는데 1박 3식을 하는 민박만 16가구에 달합니다. 평일엔 하루 300여 명, 주말엔 1000여 명이 연중 꾸준히 찾아 지난해에만 1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2015년 84명이던 이수도의 인구는 현재 108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제 유인도 11개 중 유일하게 주민수가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둘레길 걷기 외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거제시는 명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0억을 활용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조경식재, 포토존, 경관 조명, 말 안기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도 1박 3식 여행 상품이 지속 가능하려면 일일이 예약하고 확인하는 것을 넘어 통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근에 한국판 가우디 작품으로 알려진 매미성이나 거가대교, 대통령 휴양지 저도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오늘 저녁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최대 60mm, 해안 지역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최대 5cm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산간도로에서는 미끄러움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은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제주도에서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56분이고 보름달이 가장 높게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 0시 8분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늦은 밤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드러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가량 높아서 포근한데요.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8도, 서부 지역 13도 보이고 있고 동부 지역 12도, 산지 성판악도 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3도, 동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해상에도 강풍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밤사이 찬 공기가 또 내려오면서 내일은 반짝 춥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송당리에 새로 짓는 특수학교의 규모가 축소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가칭 제주 동부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며 규모를 축소해 특수학교 분교장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비 390억 원을 들여 11개 학급 84명 정원으로 지으려던 계획을 축소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유해시설로 지적한 학교 부지 인근 송전탑과 관련해 한전의 안전성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송전탑과 55m 이상 떨어지게 설계해 2029년 3월 개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정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 중이며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비 확보가 가능해 국제협력 확대와 우주산업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제주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서 착공한 한화우주센터는 현재 공정률 31.5%로
올해 10월 완공될 전망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부터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부하 직원에게 음란 영상물과 사진 등을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낮 시간 아파트 등에서 비어있는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도의원은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 참여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주차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주차 공유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도내 등록 차량 대비 주차장은 131%에 달하고 있지만 렌터카 같은 여객 차량과 호텔 등의 비공개 주차장 등으로 인해 실제 주차장 부족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